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힘당 선거 승리의 원동력은 국힘당 국회의원의 살신성인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대한민국 여의도 흥신소 소장 곽상도,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스토커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이분이 글쎄 주소지를 옮겨가면서까지 서울시장 선거에 한 표를 행사해 화제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분의 지역구는 대구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죠. 보통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주소지를 두는 게 관례인데요. 이분은 쥐도새도 모르게 서울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있었습니다. 참 신박하죠. 국힘당 곽상도 의원이 SNS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 투표를 독려하려다 지역구에서 예기치 못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곽 의원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파구 장미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서울시장 선거 투표를 마쳤다며 서울의 미래,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적었는데요. 그러자 곽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여론이 요동쳤습니다. 대부분 지역 국회의원이 타 지역 시장 선거에 투표했다는 사실에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는데요. 현재 국힘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으며 내년 대구시장 선거 출마까지 고려하는 상황이어서 서울 시민 인증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겁니다. 해당 글에는 대구 의원이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당당하게 얘기하네요. 대구 시민들은 뭐가 되나요 등 비판적인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커밍아웃을 하고 만 거죠. 삭제하지도 놔두기도 애매해진 페이스북 자폭글. 그 꼼꼼한 공안검사 출신 곽상도가 실수할 때가 다 있는 모양입니다. 차기 대선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전 검찰청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각각 24%, 18%, 10%를 기록했습니다. 엠브레인, K스탯,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는 4일에서 7일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8일 발표했는데요. 3월 5주차 조사에서 적합도가 25%였던 윤 전 청장의 지지도는 이번 조사에서 7%포인트 급락해 1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실 예견된 수순인데요. 잠시 반짝 상승 후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검찰청장직을 사퇴하며 이슈몰이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지지도는 급상승했었는데요.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이내 급락하고 만 거죠. 3월 첫 주 9%였던 윤 전 청장의 지지도는 둘째 주에는 24%로 급등한 뒤 4주 연속 23%에서 25%대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약 한 달 만에 다시 10%대로 떨어지면서 이 지사에게 밀렸습니다. 지지도 변화는 향후 윤 전 청장의 거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재명 지사 24%와 이낙연 전 대표 10%의 지지도는 전주와 수치가 같았습니다. 4%로 동률을 기록한 홍준표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숨에 3%로 순위권으로 진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지지가 43%,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23%를 기록했는데요. 국힘당 지지층에서는 윤 전 청장에 대한 지지가 49%에 달했습니다.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에서는 긍정평가가 40%, 부정평가가 55%였는데요. 지난주보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줄었고 긍정평가는 1%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2%, 국힘당은 28%, 정의당 6%, 국민의당 4% 순이었는데요. 민주당과 국힘당 사이의 격차는 지난주와 같은 4%포인트였습니다. 이번 주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고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도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지사가 각각 1위와 2위를 하는 등 민주당과 여권 대선 후보들의 약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해야 합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민의를 얼마나 잘 받드는가가 내년 대선의 분수령이 될 듯 보입니다.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다시 한번 가열차게 시작해봅시다. 4.7 재보선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많은 과제를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됐다고 할 때까지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지도부의 총사퇴가 이러한 성찰과 혁신의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지도부 사퇴 이후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는 최대한 앞당겨 실시할 것입니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민심에 부합하는 혁신을 선도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했는데요.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등 최고위원들은 8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지도부 총사퇴를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서울과 부산 지역 모두 국힘당에 큰 표 차이로 밀렸는데요. 최종 개표 결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39.1%, 오세훈 국힘당 서울시장 후보는 57.5%를 얻었습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34.4%를, 박형준 국힘당 부산시장 후보는 62.6%를 득표했는데요. 선거 결과가 발표됐지만 정말 믿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온갖 비리 의혹에 휩싸인 두 후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시장으로 당선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건데요.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재보선을 통해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 위반이 확연히 드러난 만큼 빠른 지도부 물갈이를 통해 당 쇄신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이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이번만큼은 제발 제대로 된 쇄신과 물갈이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민심을 이제라도 제대로 알고 강력한 의지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부정부패 개혁을 거침없이 밀고 나가줄 것을 기대합니다. 두 번은 없습니다. 왜 황금 같은 시간을 머뭇거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